저는 한동안 아버지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책임만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말없이 씻고 밥을 먹고 뉴스를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습니다. 공부는 잘 되냐? 밥은 먹었냐? 늦지 마라. 그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는 원래 아버지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그 짧은 말들이 더 서운해졌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같이 웃기도 하고 주말에 어디를 다녀오기도 하고 딸이나 아들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면 저는 이상하게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있는 날에도 아버지가 없는 집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편안한 쪽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아버지는 늘 저런 사람이었고 저한테는 늘 저렇게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어느 순간부터 아예 하지 않게 됐습니다. 기대하면 서운하니까요. 서운한 마음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 기대를 접게 됩니다. 저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같이 살아도 굳이 더 알고 싶지 않은 사람. 가족이지만 멀게 느껴지는 사람. 저에게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필요한 건 늘 해주셨습니다. 학원비가 밀린 적도 없었고 교복이 낡았다고 하면 다음 주쯤엔 새 교복이 와 있었습니다. 수학 여행비나 준비물처럼 꼭 필요한 돈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걸 고맙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걸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말이었으니까요. 잘했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힘들지 않냐는 말, 그런 말을 저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망치고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문 앞에 두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놔뒀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들어와서 말을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애매하게 두고 가는지, 왜 그렇게까지 서툰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더 그랬습니다. 진로 문제로 아버지와 처음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아버지는 안정적인 길을 말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 말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 선택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식탁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만 눈치를 보며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마음속으로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는다고요. 제가 뭘 하든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상대의 말보다 제 상처를 먼저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에도 집안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힘드냐고 묻는 대신 계획은 세웠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대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응원이 아니라 압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멀어졌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로는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솔직히 편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일이 저는 늘 피곤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가끔 아버지가 내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마음이 있으면 표현도 해야 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 하나로 아버지를 오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생각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아버지에 대해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전 기억도 제가 편한 쪽으로만 정리해두고 살았습니다. 무뚝뚝한 사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가족이지만 정이 잘 안 가는 사람, 그 정도로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별것 아닌 계기 하나로도 내가 붙들고 있던 해석이 한순간에 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집 정리였습니다. 몇 달 전 어머니가 다치셔서 집안 정리를 제가 조금 맡게 됐습니다. 오래된 서랍과 장롱을 비우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영수증, 보증서, 낡은 수첩, 이름 없는 열쇠들,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서랍 맨 아래를 뒤졌습니다. 그때 작은 비닐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별것 아닌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와 누렇게 변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겉면은 많이 달아 있었고 개설일도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예전에 쓰던 계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사이에 끼워진 메모 한 장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등록금 먼저, 월세는 어떻게든. 그 아래에 아주 작게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애한테는 말하지 말 것. 그 문장을 읽는데 저는 한동안 손이 멈췄습니다. 말하지 말 것. 왜 그런 말이 그렇게 오래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장처럼 보이는데 그 순간 저는 갑자기 통장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입출금 내역은 빽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돈이 넉넉하게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아니라 조금씩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빠져나간 기록이 반복됐습니다. 몇 달간 거의 손대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큰 금액이 나가고 다시 조금씩 채워지고 또 어느 날 크게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 패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출금 시기들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제 입학금이 필요하던 때, 기숙사 비용을 내던 때, 취업 준비하면서 자격증 학원에 다니던 때, 물론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심보다 확신이 먼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통장이 제 것과 관련 있다는 걸 어쩐지 바로 알았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볼까 하다가 괜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바로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거면 괜히 혼자 의미를 크게 만든 꼴이 되니까요. 며칠 뒤 은행에 갈 일이 생겨서 저는 그 통장도 같이 들고 갔습니다. 오래된 계좌라 확인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고 저는 형식적인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예전 장면들이 아주 천천히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등록금이 걱정됐습니다. 집 사정을 모를 정도로 어리진 않았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퇴근 후에도 일을 더 하러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돈 욕심이 많은 건가, 아니면 집에 있기 싫은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아버지를 좋은 쪽으로 해석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거래 시점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그때의 장면이 달라졌습니다. 새벽같이 나가던 뒷모습, 주말에도 작업복을 다시 챙기던 손, 식탁에서 졸면서도 괜찮다고만 하던 표정. 그게 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저는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날씨가 흐렸던 것만 기억납니다. 우산을 챙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애매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도 딱 그랬습니다. 확실히 알게 된 것도 아닌데 예전처럼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통장 말고도 작은 종이들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대부분 계산 흔적이었습니다. 월세, 생활비, 공과금, 등록 관련 비용. 그런데 그 사이에 메모처럼 적힌 문장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애 졸업할 때까지 이번 달만 넘기면 됨. 부족해도 티 내지 말 것. 그 문장들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혼잣말에 가까운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했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하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보는 종이에는 대개 진짜 마음이 남습니다. 저는 그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기억이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슬리기만 했던 장면들이 이상하게 다른 뜻으로 보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오던 겨울밤이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던 날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묻지도 않았고 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시하러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날은 눈이 많이 와서 버스가 자주 끊기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건 아마 걱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저는 10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취업 준비로 예민하던 시절 제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괜히 짜증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과일이 든 접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도 안 보고 그냥 문 닫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고 잠시 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날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그 접시를 놓고 간 사람은 아버지였던 겁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왜 이렇게 뒤늦게만 알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알 수 있었는데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는 차갑고 저는 그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구도 안에 있으면 마음은 편합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가 서운했던 이유만 붙들고 있으면 제 태도는 언제나 정당해집니다. 하지만 그 통장을 보고 나서 그 정당함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만큼 미안함이 들어왔습니다. 미안함이라는 감정은 이상하게 늦게 옵니다. 당장 사과해야겠다는 마음보다 내가 너무 오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먼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저는 며칠 동안 평소보다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말없이 국을 드셨고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무관심해 보였던 침묵이 이제는 서툰 사람의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쪽으로 살아온 사람. 감정을 말로 꺼내는 대신 필요한 걸 먼저 메우고 자기 몫의 피로는 뒤로 밀어두는 사람. 저는 그걸 아주 늦게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 등록금 때문에 많이 힘드셨냐고요. 어머니는 한참 저를 보다가 그걸 왜 이제 묻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밤일도 조금 더 하고 쓰던 것도 줄였다고요. 신발도 한참 안 바꾸고 점심도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다고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티 내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괜히 부담 느끼면 하고 싶은 걸 포기할까봐 그게 싫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마음 깊이 찔리면 눈물보다 먼저 할 말을 잃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참 동안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위에 놓인 오래된 자격증 책과 졸업앨범과 입사 초기에 샀던 가방을 가만히 봤습니다. 전부 제가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증거라고 은근히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버텨야 할 때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군가 제가 모르게 받쳐준 시간까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노력만 선명하게 기억했고 아버지의 침묵은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모 마음을 몰랐다는 말은 흔하고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게 아니라 알 기회를 스스로 밀어낸 적도 있었으니까요. 서운함이 익숙해지면 사람은 상대를 단순하게 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차가워.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뒤의 장면은 더 이상 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를 딱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꽤 오랫동안 맞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끝까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서툰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아 보여도 받아들이는 마음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저는 아버지가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도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표현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처럼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침묵 안에 무심함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요. 말이 없던 자리마다 그분 나름의 계산과 걱정과 책임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는 걸요. 그걸 알게 되니 예전의 많은 장면이 전부 조금씩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릴 때 운동회가 있던 날 아버지가 안 온 줄 알았는데 멀리서 잠깐 보고 다시 일하러 갔다는 이야기도 어머니에게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수능 끝나고 제가 늦게 들어오던 날마다 불 켜진 거실에서 잠든 척 앉아있던 사람도 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퇴사 고민으로 힘들어하던 시기 별말 없이 제 통장에 소액을 넣어두던 사람도 아버지였습니다. 그건 자랑할 만한 큰 금액도 아니었고 문자를 보내며 생색낼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혹시 모자랄까봐 미리 비워두는 자리 같은 것이었겠지요. 저는 그 사실들을 하나씩 알게 될수록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제는 먼저 말을 걸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정답처럼 멋진 말을 꺼낼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걸 불편해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물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괜히 컵을 정리하는 척하다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정말 별말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저를 보더니 그냥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초쯤 지나 오히려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회사 괜찮냐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대충 괜찮다고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더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바쁘고 조금 지치긴 하는데 버틸만 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뒤에 그 말을 했습니다. 몸 상하지 않게 해라. 저는 그 말을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잔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그동안 아버지가 해온 모든 말을 대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걱정, 미안함, 표현하지 못한 마음, 그래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신호. 그게 다 들어있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많은 이야기를 하진 못했습니다. 통장을 봤다고도 말하지 않았고 메모를 읽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면서 정말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별말 없이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식탁 위의 공기가 조금은 달라졌다는 걸요. 사람 사이에는 꼭 긴 대화가 있어야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한 문장으로도 방향이 바뀝니다. 어떤 오해는 설명보다 먼저 표정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부터 풀리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아버지와 아주 살가운 사이는 아닙니다. 매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가 있고 서로 말수를 아끼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를 예전처럼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무심한 사람이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평생 잘 표현하는 법보다 먼저 버티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버팀목 위에서 자라놓고도 오래도록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뒤늦게 안다고 해서 없던 시간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여전히 듭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안다는 건 그래도 다행한 일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식탁에 앉아도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예전과 같은 짧은 말도 다르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항상 알아보기 쉬운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다정한 문장을 잘 못 쓰고 살아갑니다. 대신 빠지지 않는 생활비로, 낡아가는 작업복으로, 남몰래 접어둔 메모로 자기 마음을 남깁니다. 저는 그걸 한참 뒤에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무심하다고 여겼던 그 침묵 속에 사실은 한 사람이 평생 들고 있었던 책임과 애정이 조용히 들어있었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래 오해한 가족이 있으셨나요? 사람의 마음은 대개 큰 말보다 오래 버틴 조용한 흔적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